국기를 바라보시며 국기에 대한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표정합니다. 바로 이제 우리 최학량 목사님께서 선창해 주셔서 애국가와 미국가 제창을 하겠습니다. 동해와 백두산이 나를 거달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우고마 잠자리 하려는 자 대한 사랑 대하려고 길을 벗어나세 어색한 의지 on the box only light was so proudly behaved at the twilight last spring whose stripes and the bright star through the valley of the fire. So yellow to that our plan was there. Oh, send the last I spent 이제 호국 선열과 선교자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묵념. 모두 자리에 착지하여 주시죠. 이제
본 행사를 위한 개회 기도를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 제55대 회장이신 샘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모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년 전 시작된 AKU의 삼위연합회를 지켜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드립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 해 오늘 특별히 먼 길을 오가며 함께 하시는 귀한 분들과 특히 자유와 혁신의 우리 황교안 장로님과 그 수고와 헌신을 태극기를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분들길 기억하며 저희들의 마음과 가정을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먹고 마시는 이 교제의 자리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다시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하나님 지금 탄압의 어지럼에 있는 종교의 그 차이를 하나님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진리와 정의가 바로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과 자유와 소망을 물려주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가 주여 주님을 찬양하며 일어서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가 주님을 알게 하시옵시고 주님을 알며 그들이 주님 안에서 거하는 그런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교를 탄압하는 아버지 이 악함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회개의 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순서를 하나님 주님 아시오니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샘신 목사님의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환영사 아쿠스 한미연합회 LA 자문위원장이시고 CBS TV 기독교 방송 대표이신 한기형 목사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동부를 거쳐서 워싱턴 DC 거쳐서 로스앤젤레스에 오늘 막 이렇게 도착하셨는데 자유혁신당 대표 되시는 황교안 대표님 또 우리 사모님 그리고 최고위원을 수고하시는 김상자 현자 맞으시죠? 김상현 그러면 잘 몰라도 국대본 그러면은 국대 떡볶이. 국대 떡볶이. 국대 떡볶이 그러면은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대 떡볶이가 브런치가 한 125 정도 됐는데 이번에 나라 사랑하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많이 사업에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여기 희생 없이 무슨 그런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신 손님 우리 대표님과 또 최고위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교포들을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주신 거 감사하며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 옆에 있어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그렇게 함께 하겠다고 주례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조국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전히 우리는 나라 편에 서서 기도하고 걱정하고 또 누구보다도 그렇게 열심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들의 기도와 또 성원 더 나아가서는 자유혁신당의 당원이 되시고 스폰서가 되셔서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가 자유답게 회복이 되고 바른 정의가 혁신으로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그런 조국이 될 수 있기를 위한 우리 황교안 대표님의 그 뜻이 잘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신 세 분에게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행사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저는 아주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전하시는 말씀이 간결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딱 해주시는 환영사 한경우 사님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행사를 하면은 뭐 수많은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간략하게 진행하는 이 한미 연합회의 이 사역 정말 귀한 것이죠. 격려의 박수 한번 같이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므로 인사 한 말을 전하시는 우리 아크 한미연합회 LA 회장 김영경 목사님 귀한 말씀, 인사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오면 박수도 안 치네. 김영경 목사입니다. 에코스를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본부는 뉴저지에 있고요. 그러니까 미 전역에 35개 지부가 있습니다. 한국엔 60개 정도의 지부가 있고요. AKUS인데 아메리칸 코리아 유나이티드 어소시에이션 해갖고 주 목적은 한미 동맹이에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뉴저지에서 1000명 정도가 모여서 한미 동맹 70주년 행사를 했고요. 작년에는 부산대에서 저희가 LA에서도 한 15명이 같이 나가서 부산대에도 성황리했고 또 올해도 이제 고등창 그분이 메인 스피커로 해서 10월 1일날 뉴저지에서 한미동맹 72주년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목적은 한미동맹인데 저는 쭉 오래 생활하면서 뭐 회장 같은 거 별로 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 시간이 없었어요. 길거리 나가느라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근데 2022년도에 동부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분이 추천을 해갖고선 동부의 그 김영길 총회장님이 오셔갖고선 에쿠스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근데 이제 저하고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아시다 아니면 길거리 나가서 싸우는 게 더 좋아요. 좋은데 이제 한미동맹이랑 근데 어차피 뭐 시작을 해갖고서 지금 여태까지 왔는데 제가 잘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을 조직을 해서 그 안에 가두는 걸 잘 못합니다. 제가 그런 걸 싫어해요. 싫어해서 에쿠스를 만들었지만 뭐 몇 분의 어떤 뭐 임원들을 세웠지만 실상 아닌타운에 보수 세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 거기 안에서 서로들 나눠서 일들을 하는 것들인데 저까지 껴갖고선 뭐 여기 와주세요 여기 와주세요 그러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뭐 특별한 어떤 모임 없이 했었고 실상 에쿠스 같이 시작했지만 저 사람한테만 가면 맨날 길거리 나가라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일을 해오면서 잘 조직 같은 것도 잘 못하고 제 마음속에는 LA에 있는 모든 교민들이 에쿠스 회원이라 늘 마음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길거리 집회를 많이 했어요. 여기 좌파들하고 싸움도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부터 지금까지 10년간을 그러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에는 좀 미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해오는 가운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래요. 뭐 어느 단체고 어떤 일을 한다면은 제가 도울 수 있으면 다 돕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일해왔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어르신들 함께 하시니까 또 제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이고 뭐 에쿠스라는 것들은 어떤 나름대로 사람을 많이 모아서 내 조직을 키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한테 그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잘 없고요. 없고 그냥 태극기 세력이
에쿠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우리 한 4개월 동안 윤 전 대통령님 탄핵 반대 집회에 함께 하셨던 분들 오늘 많이 초대했는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에쿠스는 앞으로도 한인타운에 그냥 어떤 일을 하는, 전 많은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인타운에서 좀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고, 그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에는 어느 곳이 간에 들어갈 것들이고, 다시 한번 에쿠스는 어떤 크다란 어떤 뭐 조직의 이런 게 아니라 태극기 집회를 주로 하는 그런 단체로 앞으로도 남아갈 것들이고요. 에쿠스가 원래 3년에 한 번씩, 근데 제가 3년째가 올해 마지막인데, 저를 바라보면은 어떻게 생각할지만 에쿠스 본부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거기는 본부에 보면은 조직이 너무 잘 돼 있고요. 30, 40대 변호사님들이 가서 일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10월 1일 날 고든창 변호사님이 와서 메인 스피커로 쓰게 되고요. 또 전환기를 항상 함께 하고요. 그러니까 저같이 일하지 않고 정말 어떤 그런 조직을 이어가면 다른 어느 분이 나와서도 에쿠스를 또 계속 이어가면 되는 것들이고, 그냥 다시 말씀, 저는 그냥 뛰어다니는 게 좋습니다. 뛰어다니는 게 좋고, 제 능력이 거기까지니까 더 이상 안 하고 앞으로도 많은 일들 합시다. 많은 일들 하고, 나라가 이 모양인데 지금 앉아서 우리들이 내 단체를 세력을 키워갈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전부 다 같이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들이고, 우리가 외치는 것들이 비록 미국 땅에서 외치는 것이 큰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서 외치는 소리는요, 한국에 분명히 좋은 경종 올릴 것들이니까 우리가 싸웁시다. 에쿠스가 싸우는 데 손목을 쓰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메인 이벤트가 되는데요. 강연, 우리 자유 축사. 예, 제가 빨리 진행하고 싶어서 막 건너뛸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귀한 인사 말씀 주신 우리 김병 목사님께 먼저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축사는 아쿠스 한미연합회의 상임 고문이시고 직전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이신 최항량 목사님께서 축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충성 박수. 제가 항상 군복을 입고 나오는데 오늘만 사복을 멋처럼 입었습니다. 우리 한기환 대표님 오셔서 제가 서울에서 모셨고,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님을 하셨고, 그때 제가 LA 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열렬한 박수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사고를 이제 보니까 시차가 어떻게 되느냐, 시차가 다 끝나가려 그러니까 돌아가야 되겠다. 시간이 벌써 열흘이 흘렀죠.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김정구 회장, 애국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행동입니다. 거대한 국민의 저항 운동이 김정구를 빼면 미국엔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김정구 회장. 예.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에쿠스가 가장 힘을 쓸 때고 파이팅 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이 도둑대들, 범죄 집단, 여기 이재명이 이번에 큰 사고 쳐서 어저께 유엔에서 안보리에서 연설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놈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국정망신 시켰죠. 외교 참사시켰죠. 요즘 친북 친중도 모자라서 이란까지 끌어안고 반미를 외친 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나라를 망친 놈 빨리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이 참 잘합니다. 거짓말 잘합니다. 말지새끼 잘합니다. 국가 개망신 잘 시킵니다. 이런 녀석은 하나님께서 안 들어가고 아직까지 두신 이유가 교회와 목사인 제 자신이 철저히 회개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진정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애국 충정을 더 바쳐라.
더 열심히 해야되고 부르짖고 기도해라고 하는 사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무엇입니까? 헌법 1정 이렇게 범죄공화국 주권이 범죄자에게 있고 모든 권위는 범죄자로부터 나오는 이 한심한 패망한 길을 치닫고 있는 이 악한 사탄 마귀 새끼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줄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저희들을 위해서 조국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적어도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립한 이 가장 기초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군동 자유민주주의 모든 왕이 참 이렇게 주권을 갖고 있고 주인의 나라를 갖다 백성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뒤바뀌어 놓은 자유민주주의가 다시 회복할 날이 지금 더욱더 밝아졌습니다. 우리 아크스 3년째 이제 지금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임기 끝나기 전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조국 대한민국이 복음주의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될 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이 박살이 나고 일어나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우리 조국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구호를 외칩니다. 싸우자! 이기자! 원수 법전 이전의 일당들 다 박살내자! 충성! 축사의 말씀이 너무 힘이 있어서 정말 우리 강연도 기대가 됩니다. 귀한 축사 말씀 최양자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를 소개하는 시간. 말을 하면 도리어 잔소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딱 한마디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주신 게 있습니다. 소개할 우리 강사는 우리 전 황교안 총리시고 우리 장로님이신데 자유와 혁신 당 이름이죠. 자유와 혁신 당대표이신데 한국이 참 어지럽지 않습니까? 자라나우나 치우치고 하는데 단 한 가지, 물론 우파가 보수가 바로 돼야 되겠지만 이런 가운데 정도를 가야 되지 않을까. 바로 이 일이 황교안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을 우리가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길을 찾고자 미국으로 오셔서 정말 많은 고생들을 하셨고 또 나라가 어려울 때는 힘을 모아서 예를 들면 나라가 포로가 되어 있을 때는 거기 군자금도 보내시고 독립운동할 수 있게도 하시고 또 이런저런 조언도 하시고 그렇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 애를 많이 써주신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웅이다. 대한민국이 오늘을 만들어낸 영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먼저 서로에게 한번 그런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험한가? 우리가 공산국가로 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는 여러분 가운데 공산국가로 가기를 원하는 분도 계신가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하도 요새 뭐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공산국가 가면 안 됩니다. 저는 피난민의 자손이에요. 피난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황해도에서 그 북한의 그 학점을 견딜 수 없어서 피난 오신 분이에요.
북한에서 4명을 낳고 여기 와서 2를 낳아서 6인데 내가 막내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누님, 형님들이 북한에서 왜 나왔는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또 팩트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나한테 거짓말할 리는 없죠. 북한은 사람 살 곳이 안 되는데 거기를 추구하는, 거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또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는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주의 공화국을 만든 겁니다. 우리가 언제 민주주의를 경험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계속 이제 왕정하에 쭉 있다가 일제하에 갔다가 독립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모르고 일제하에 있으면서 많은 좌파들의 활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냉정하게 말하면 해방 당시에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아는 사람보다는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70% 80%에 이르렀다. 그런 기억은 다 나시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만든 것이 이승만 대통령. 이걸 이은 것이 박정희 대통령.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틀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세계가 보기 드문 그런 강국을 만들었죠. 뭐 되게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국민 1인당 국민소득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50년대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1954년도 전쟁 끝난 뒤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67불이라고 들었습니다. 1인당 우리가 67불 가지고 산 거예요. 요즘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100만 원은 안 되죠. 어떻게 67불이 어떻게 100만 원입니까? 8만 원 정도, 8, 9만 원 정도. 그걸 가지고 1년을 쓴 겁니다, 우리가. 그랬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은 3만 6천 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성장이 있었고 정말 한강의 기적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지금 사회주의 국가로 공산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로 가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는데 이 정책들은 99%가 사회주의 정책이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전에도 들어보셨습니까? 경제 성장의 방책으로 그들이 내놓은 것이 소득주도 성장인데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그걸로 대한민국 경제를 망쳤어요. 안보, 남북 군사 합의를 해서 우리 거는 다 내주고 북한 거는 못 뺏어오고 GP가 다 문 닫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탈원전이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정책으로 국민들을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는 언제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나 그걸 계속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올려야 되나? 올려야 되거든. 아무리 자기들이 봐도 올려야 되는데 이거 올리면 뭐 온 국민들이 또 난리를 필 테니까 결단도 못하고 언제 올려야 되나 이것만 보고 있어. 멀쩡한 원전들을 다 폐기하고 문 닫아버리게 해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여러분 원전은 전기만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산업 공장을 돌리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일반 전기로는 안 되는 이런 고화질의 전력을 만들어내는 게 원전입니다. 요즘 이제 저 AI 뭐 이런 거 아주 광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AI에 들어가는 전기가 아무 전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고성능의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원전이라고. 원전으로 가야 적은 비용으로 많은 전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근데 그거를 그냥 택도 없이 탈원, 영화 하나 보고 했다는 말도 있는데 뭐 설마 그랬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지. 그 탈원전을 해가지고 경제를 다 망가뜨렸어. 우리 국민이 겨우겨우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놨더니 또 2년 6개월 만에 탄핵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둬놓고 있어. 이들이 그렇게 하는 목적은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믿어지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필요가 없죠. 여러분 옛날에 임종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임종석이가 빨갱이라고 금방 나오네요. 한 일이 뭔가 하면 임수경이를 남북 학생회담이라는 명목으로 북한에 밀파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고 중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1989년 일이에요. 89년 일. 제가 구속했습니다. 근데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나타났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비서실장이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그게 임종석이에요. 근 30년 동안 이 친구는 계속 칼을 간 거예요. 무슨 칼을 갈았을까요? 어떻게 우리나라를 공산국가로 만들 것인가?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임종석이니 이 386 세대들, 이 친구들이 80년대, 70년대 말부터 80년대까지 계속 의식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의식화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아시죠? 의식화 교육의 내용은 뭐였을까요? 뭘 의식화하는 것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목표는 뭘까요? 공산국가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잘 살게 할 것인가를 연구한 게 아니고 어떻게 레볼루션을 이룰 것이냐. NLPDR, 한쪽에서는 NLPDR을 연구하고 한쪽에서는 NDR을 연구하고 한쪽에서는 CDR을 연구했어요. 여기 R이 뭐냐? 다 레볼루션이에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붙인 가짜 공화국을 만들어 나가고 자기들은 그런 것들을 여기서 스타디해가지고 전략화하고 투쟁 방법을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이제 해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랬는데 지금 그 친구들이 이제 30년 지나고 나서 그동안 갈고 닦았던 그 칼들을 지금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김민석, 또 양정철, 고한석, 조혜주 이런 사람들 이름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 사람들의 말의 공통점은 뭘까요? 깨어있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자들이 부정선거를 설계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실행한 친구들입니다. 실무자들이에요. 학위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공산국가로 만들까? 그러려고 그러면 선거가 답이구나. 부정선거를 통해서 쉽게 정권을 탈취할 수가 있겠구나. 연구해가지고 결국 일어난 것이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 두십시오. 지금 김민석은 뭘 하고 있습니까? 다 하시지 않습니까? 양정철은 뭐 하고 있을까요? 2020년 4.15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고 그들의 말대로 압승으로 이끌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
압승했는데 왜 도망갔을까요? 민주당이 압승을 했어요. 근데 왜 도망을 가버렸을까요? 저질러 놓은 일이 너무 막중한 거예요. 그냥 있다가 만약 잡히면 자기도 사형당할 수밖에 없죠. 그 전모가 드러난다면 도망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잘 알려지지 않은 자가 이제 고한석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1992년도에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 기억 못 하시죠?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간첩이 62명이 구속됐습니다. 도망간 친구가 170명이에요. 사상 최대의 간첩된 사건입니다. 그 대장은 이름이 뭐더라고요? 이선실이라는 사람 이름은 들어보셨습니까? 보셨어요? 북한 서열 13위인 여자예요. 이 친구가 여기 내려와서 간첩들을 배치하고 도망간 뒤에 적발이 됐어요. 그 사건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입니다. 고한석은 그 간첩의 한 명이었어요. 그때는 젊었습니다. 그러나 간첩이었어요. 그자도 구속됐습니다. 저자들은 우리나라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오래 연구하고 칼을 갈고 닦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해주고 방관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 그들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이제 떠나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대한민국 상황이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꿈꾸던 그 정말 잘 살아보세 노래하던, 그래서 잘 살게 된 그런 나라로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많이 흔들리고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너무 답을 다 드렸네. 지금 대한민국 굉장히 위험합니다. 경제는 지탱이 되고 있어요. 경제는 지탱이 되고 있어요. 더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 더 올라가진 않지만 그러나 지탱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정말 체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지키느냐, 공산국가로 가는 것을 방해하느냐, 그런 정말 체제 전쟁 중에 있어서 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를 제가 하는 것도 문재인 정부가 너무 나라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정치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드러나서 우리 국민들이 뽑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그걸 막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들이 같이 가공한 놈도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탄핵되게 만들어서 영어의 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처음도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했어요. 우파 정당이, 근데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이 버텼으면 탄핵 안 됩니다. 버텼으면 탄핵 안 되게 돼 있어요. 숫자가 그래요. 근데 이탈자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배신자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들이 탄핵이 됐는데, 탄핵이 된 것은 그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불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권 잡으니까 지금 요즘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우선 법치를 다 무너뜨렸어요. 검찰청을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검찰청에 대해서는 이 찬반 양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 시절에 경찰이 부패하고 법원이 제대로 재판하지 않아서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니까 그때 혁명의 열매로 만들어낸 것이 검찰이라는 제도입니다. 검찰은 법원을 견제하고 경찰을 견제하는 그 중간 감시자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에요. 근데 그 검찰을 없애버리겠다. 없애버리면 어떤 나라가 될까요? 무법천지가 됩니다. 경찰이 대한민국의 치안안보 질서를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법원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역사적 성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검찰인데 검찰을 없애버렸어요. 실제로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그 마무리가 되는 게 막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놓고 수사를 전부 다 경찰에게 맡겨요. 그 경찰을 행안부에 맡겨놨어요. 감독을 받게 해놨어요. 그나마 감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국민이 기대하던 그런 공정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정권이 요구하는 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권이 하자고 하는 대로 수사하게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법치가 무너진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헌법에 같이 그러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하나가 법치입니다. 법이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가 버텨줄 수 없어요. 지금 그런 꼴입니다. 법이 무너지면 시장경제가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들과 싸워야 될 좌파와 싸워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할 책임이 국민의힘 당에 있는데 국힘이 자기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것들이 좌파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위기를 우파 정당이 거기에 올라타가지고 같이 좀 망가뜨려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눈앞에 환히 보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창당을 하게 된 겁니다. 당을 새로 만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결국 우파가 분열하는 것이 아니냐. 우파 분열합니다. 그런데 분열 안 하고 그냥 망하는 길을 갈 것이냐. 분열 안 하고 망해가는 국민의힘 당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해서 세기를 열어서 세기를 틀어서 그래서 국민의 뜻이 모이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의 국민의힘도 함께하고 우파 세력들이 다 힘을 모아서 제대로 된 자유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냐. 그 돌파구를 제가 만들기 위해서 창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편하고 쉬운 길을 가는 것이 더 좋겠죠. 그러나 편하고 쉬운데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대한민국을 살릴 길을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어르신의 지혜라고 그래요. 어르신 맞죠? 80? 60여. 9세. 저는 뭐 다 짐작하시겠지만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뭐 검사도 했고 검사장도 오래 했고 고검장도 해서 될 만큼 제가 사표 냈는데 변호사 해가지고 돈 조금 벌었어요. 조금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나는 이제 이 공직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불렀어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거기서 통진당을 해산시키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마을 변호사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나요?
되게 못 들어버렸을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제일 불편하고 어려워하는 게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할 사람도 없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려운 누구든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때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그게 마을 변호사였어요. 돈 한 푼도 안 줘도 변호사들 중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어요. 그 재능기부 자원봉사자들을 전국에 다 배치했어요. 전국에 1412개의 읍면이 있습니다.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변호사 다 배치했어요. 그래서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통진당 예산하고 이런 일들을 했더니 저를 국무총리로 세워서 국무총리로서 일을 할 거 다 했습니다. 내가 무슨 자리 욕심이 나서 그런 일들을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오늘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자리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런 말씀을 누가 한다면 저는 즉시 모든 걸 다 내려놓을 것입니다. 저는 자리 때문이 아니에요.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무너져가는 걸 보면서 가만히 수수방관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고 개인적으로 무책임하고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라가 무너져가는 가는 것을 그냥 방관하는 못된 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창당을 하고 새로운 길을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제가 만든 신당에는 정말 신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 여기 김상현 최고위원이 와 있는데 우리 당의 최고위원입니다. 내가 가자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같이 왔어요. 최고위원인데 다른 당에 갔으면 최고위원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아주 치열하고 그런 또 경쟁을 해야 되는데 깨끗한 사람이어서 그런 경쟁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경쟁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김상현은. 근데 여기는 깨끗한 정당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니까 왔어요. 와가지고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기회의 땅입니다. 여러분 주은숙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유튜브로 맨날 맨날 우리 당의 최고위원으로 선출직 최고위원입니다. 여성인데 아주 강력한 투쟁력을 갖고 있어서 여기서 우리 투쟁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지금 우리 당의 이제 장외 집회 이걸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 그냥 뭐 40대 청년이 아니고 20대 청년, 30대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 창당하면서 창당이 되려면 5개 광역 시도당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5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경기도, 뭐 어디 서울 이런데 5군데 이상 당이 만들어져야 돼요. 전국에 17개 광역이 있는데 우리 당에서 이걸 시작했는데 5개가 아니라 8개까지 만들어졌어요.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 창당이 다 됐고 그 8개의 광역 시도당 중에 2군데가 20대, 30대 초반에 위원장이 그 책임을 맡고 있어요. 20대, 30대가. 그리고 아까 그 당협이 안 된 다른 지역에도 청년들이 지금 하나, 둘, 셋, 3명, 4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책임자. 우리 당은 그런 당이에요. 그 젊은 사람들이 하다 보면 경험이 없어서 실수하지 않겠냐.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은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당협위원장들이나 책임자를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뭐 이런 일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 당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다 오히려 격려하고 응원하고 젊은 사람이 하니까 너무 잘한다. 그러면서 백업을 하고 있어요. 60 넘은 분이 위원장 밑에 부위원장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 이런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의 목적 중에 하나는 부정선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냥 아주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 하는 분만 손 들어봐 주십시오. 한 10분 계시네요. 손 내리시고요. 그런 일은 없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아주 솔직하게. 여러분, 저는 평생을 공안부에 있으면서 간첩 잡고 부정선거 잡은 사람입니다. 평생. 그런데 제가 2021년 6월 28일인가요? 그때 첫 번째 재검표 현장을 봤어요. 민경우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선거무효성을 제기해서 이게 이제 첫 번째 개표, 재개표가 있었어요. 재검표라고 그러죠. 재검표. 여러분 재검표가 뭔지 아시죠? 재검표라고 하는 거는 유권자가 투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할까요? 투표한 다음에 개표하죠. 그걸 참관해서 후보자가 보니까 이건 부정이야.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이의 신청이 돼서 이제 선관위로 넘어가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검증을 하는데, 검증한다는 거는 투표한 걸 봉해놨던 거를 그냥 끄집어내는 겁니다. 봉해놨던 걸 끄집어내면 어떤 투표지가 나와야 될까요? 유권자가 투표한 바로 그 투표지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근데 재검표 결과 나온 것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막 나왔어요. 일장기 투표지라는 거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나요? 투표관리관 도장, 투표용지에 보면 투표관리관 도장이 있어야 돼요. 왼쪽 밑에 있습니다. 그 투표관리관 도장에 투표관리관 이름이 나와야 나중에 이 투표용지가 진짜냐 가짜냐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오른 왼쪽 밑에 있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뻘겋게 문드러져 있어요. 뻘겋게 문드러져서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이런 걸 일장기 투표지라고 해요. 일장기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근데 그럼 그 투표 용지를 준 투표관리관, 그 사람이 과연 이걸 만들었냐? 우리가 그 투표관리관을 법정에 세워서 신문을 했어요. 본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이런 투표지를 본 일이 없다. 내가 준 일도 없다. 우리 투표 사무원도 준 일이 없다. 우리가 주지 않았다. 그럼 이 투표지는 뭘까요? 재검표 현장에서 나왔다는 그 일장기 투표지는 이건 뭘까요? 가짜 투표지 아닙니까? 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지가 아니라니까 그게. 이게 바로 가짜. 이런 것들이 쫙 쌓인 겁니다. 제가 부정선거 팩트 전시회까지 했어요. 28가지 부정선거 사례를 쭉 했어요. 보는 사람마다 이거는 부정선거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호응하지 않았어요. 에이 설마 그런 일이. 그런데 시간이 가고 저와 또 우리 부방대 부정선거와 싸우던 사람들이 계속 증거들을 찾아가지고 국민에게 호소했어요. 하나하나 드러나고, 선관위가 검증해봐도 선관위에 대해서 얼마든지 해킹도 가능하고 조작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까지 나왔어요. 그래도 뭐 아무 오버가 계속했어요. 나중에는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선언하고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 계엄령까지 내렸어요. 왜 계엄령까지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한 것이 뭐냐면 선관위 압수수색 들어간 거예요. 무슨 계엄령이 선관위 압수수색을 들어가냐 이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 있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이 얼마나 답답하면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계엄령까지 냈겠나. 그랬더니 이 좌파 정당들이 한 짓은 뭐냐,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계엄령 낸 것을 내란이라고 덧씌워가지고
체포하고 구속해서 지금 재판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당시에 체포하고 구속하는 것이 일사천리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과속으로 됐습니다. 과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누가 했을까요? 어디서 했을까요? 공수처에서 했습니다. 근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어요. 내란죄 공수처는 수사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게 리스트가 쭉 적혀 있는데 거기 없는 거예요.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했어요. 자기들이 수사권이 없으니까 경찰과 합해가지고 합동수사단 비슷한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구속을 한 거예요. 우선 구속부터가 수사부터 잘못된 거예요. 영장을 냈더니 법원에서 기각이 된 거예요. 관할 법원은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에요. 거기 했더니 기각이 된 거예요. 영장이 안 나와.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영장을 냈어요. 그래서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런 상태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이 없어요. 아무도 말이 없어요. 저희가 여기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제가 이제 공산국가라고 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 한 중요한 증표가 뭐냐면 종교 탄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이 좌파 정권이 나라를 무너뜨릴 모든 일을 다 했어요. 남아있는 게 하나 있다면 그게 바로 교회였어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이건 뭐 팩트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헌법 20조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불교든 기독교든 캐톨릭이든 다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겠지만 대한민국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왔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압수수색 들어왔어요. 김장한 목사라고는 아시나요 여러분? 빌리그리암 100만 집회를 이뤘던 분인데 그때 통역했던 그분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어요. 이분 92세인가 그래요. 압수수색 놓고 그다음에 죽더라 나오라는 거예요. 본인이 난 안 나가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더 말할 수 없는 것은 손현보 목사라고 여러분 지난번 세이브 코리아라고 아시나요? 네. 그 운동을 이끌었던 분이에요. 이분을 구속해버렸어요. 교회가 꼼짝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항 세력이 아무도 없어요. 민주당 싸울 세력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창당을 하고 그들과의 싸움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3, 4분 뒤에 끝내야 되겠네. 너무 길면 너무 길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제가 창당을 했더니 이틀 만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어요. 며칠 만에 들어왔다고요? 창당했더니 이틀 만에 압수수색 들어왔어요. 기가 막히죠. 당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려면 당이 뭐 활동을 한 다음에 그래야 뭐 압수수색이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나는 지금 부정선거 방지대 부방대 대표직을 사퇴하고 창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창당하고 정치하려고 그러면 그런 단체들을 또 책임을 맡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물러나고
창당을 했는데 압수수색 사유는 부방대 활동했던 일들을 가지고 압수수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방대 일들을 가지고 압수수색하려고 그러면 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야 되죠. 당 만들었는데 그 당에 와서 압수수색을. 제가 그래서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왜 저에 대해서 이제 그 압수수색을 하고 지금 나오라고 뭐 소환하고 뭐 이러고 있어요. 제가 지금 미국에 와 있는 바람에 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나중에 가면 또 연락이 올 거예요. 어떻게 할 건가는 좀 제가 전략적으로 기도하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자기들에게 부담이 된다. 자기들이 가는 길을 막을 장애거리다. 그럼 아무나 다 치는 겁니다. 아무나 치는데 합법적으로 치는 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막 치는 거예요. 법으로 하면 다 합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법으로 해도 지나치면 남용이 되면 직권 남용이 되는 거고 그거 다 불법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대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막 외길을 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반드시 내가 목숨 걸고 지켜낼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당원들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정치의 생각이 있건 없건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저를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한번 질문을 좀 해보시죠. 혹시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거나 지적할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주의 동지연맹 단장 김현입니다. 2017년도서부터 아스팔트에서 태극기 집회 210차례를 했습니다. 이번에 오시에서 작년 12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24번을 하고 무릎 수술 때문에 잠시 쉬었는데 이제 무릎이 좋아져서 10월 11일부터 다시 합니다. 근데 대표님 말씀 중에 제일 제 가슴을 때린 말이 목숨 걸고 하신다는 말씀이 제일 가슴 때렸습니다. 저희 우리 아스팔트도 정말 목숨 걸고 합니다. 순교의 각오로 해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그 좌빨들이랑 많이 부딪혀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는 차에다 태극기하고 성경을 달고 다니는데 테러도 많이 당해요. 다 뽀개고 교회에서도 그 짓을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테러를 당하고 있는데 대표님 말씀에 정말 수많은 정치인들이 LA를 다녀갔어요. 다녀가서 처음에는 참 나라를 위한다는 그 말로 여기 교민들을 갖다가 모아서 말씀하고 떠난 다음에는 그 다음엔 액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숨을 거신다니까 저희도 목숨을 걸 겁니다. 여기 우리 동지들이에요. 동지들인데 목숨을 거는다 동지들이니까 대표님이 좀 우리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정말 누구한테 후원도 없이 우리 자생적으로 하고 있는데 좀 후원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같이 좀 한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안 그래요. 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고 안 그래요. 자유주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이지 지금은 자유를 안 붙이면 안 됩니다. 저는 대표님께서도 많이 좀 호응해 주시고 같이 목숨 걸고 한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우리가 되찾을 때까지 한번 가시죠. 예, 감사합니다. 정치인은 후원을 받을 수는 있는데 후원하면 불법이 돼버려요. 이거 어떡하나? 그러나 전적으로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시죠. 자유의 혁신당은 여기가 시민권자들은 정치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영주권자들은 여기서도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거하고 출마를 하지 못하는 거하고 정치 활동을 하는 거하고 달라요. 정치 활동 자체를 못하게 할 수는 없죠. 국민에게 그 권한이 있어요. 근데 이제 후보로 나가거나 또 정치 자금을 내거나 이런 것들은 아마 법에 걸리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정치 자금 내지 마세요. 당원은 안 돼요. 그러나 뜻을 같이 하는 동지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제외 동포위원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 뭐 국민 그 통합위원회 이런 걸 만들 수도 있죠. 그러나 외국에 있는 해외에 계시는 우리 동포들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에 가입하셔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 혹시 뭐 다른 아니 요거에서 잠깐 연구를 시민권 있는 분은 안 되고 영주권자들은 됩니다. 영주권자들은 그냥 다 일반 정치야 다 할 수 있죠. 또 다른 질문이 계시면 대표님께서 처음부터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갈것을 겨누었을 때 아주 소치심을 했습니다. 만일에 부정선거 차단할 수 없다면 앞으로 선거에도 절대 패배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정말 한국 같은 전략 전술이 있어야 되겠는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정선거를 막으려면 우선 제도가 개선돼야 되겠죠. 선거법이 개선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법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입법청원이라는 걸 하면 됩니다. 일단 법안이 올라가면 그 법안 통과될 수 있도록 이제 해당 위원회의 의원들을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어요. 법을 그러나 국회의원이 하는 것보다는 많이 힘들죠. 그 다음에 둘째는 법 개정되기 전에 할 것이 없느냐. 부정선거가 저질러지는 것은 대부분 사전투표에서 저질러집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이 조작할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주로 사전투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파는 사전투표에서는 36%밖에 못 얻고 좌파는 63%를 얻어요. 아니 예를 들면 그래요. 통계가 그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2배 가까이를 우리가 지는 거예요. 사전투표에서. 그러면 우리가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대책이 있을까요? 사전투표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사전투표를 안 한다면 그 사전투표에 나가는 자는 좌파죠. 그거는 하나만화예요. 우리만 이용될 사전투표에 나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여당이 야당이죠 지금. 국힘이 사전투표를 하라고 독려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하게 되면 이제 국힘에도 바뀌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다 했지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보궐선거 같은 거는 이제 투표하는 사람이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한번 감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다 당일 투표에 다 나가는 거예요. 아픈 사람도 나가고 이 휠체어 가지고 가더라도 당일 투표에 다 나가서 투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 점표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표 풀리는 거. 표 풀리는 게 있어요. 주로 어떤 걸 이용하는가 하면 이분은 투표를 안 할 거다. 이런 고령자, 아픈 사람, 어떤 경우는 죽은 사람, 그런 사람들 이름으로 투표를 해버리면 그 사람 이름으로 투표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게 증표예요. 그 사람 것도 하고 내 것도 하고 그 사람 거 몇 장 하고 내 것도 하고 이러면서 표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이기기가 쉽지 않죠. 그걸 막으려고 하면 우리가 다 투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멍이 적겠죠. 더 집어넣을 숫자가 적어지겠죠. 이런 고용지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친구들이 지난번 이제 했던 것 중에 보면 이런 투표제가 있어요. 나이가 137세예요. 유권자 명부에 있는 나이들을 쭉 우리 소팅해 봤어요. 다 소팅해 보니까 나이 연령별로 137세가 있더라니까. 120 몇 세도 뭐 많고 어느 지역에는 100세 넘는 분이 한
20몇 명이. 어쨌거나 137세는 없죠. 그 사람 투표할 거로 다 왜 올려놨을까? 거기다 집어 넣으려고 그러는 게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으니까 막는 방법은 그런 방법도 있다. 힘들죠.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희망이 없느냐? 아니에요. 희망이 있습니다. 방금 이렇게 우리가 애써서 수고했던 선거법, 부정선거가 국민들에게 알려져 가는 것이 단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대통령도 알았다니까. 미국도 알았어요. 미국 트럼프도 알았고. 제가 이번에 와서 쭉 다들어보니까 제가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부정선거를 알고 있더라고요. 미국의 대통령이 움직이면 뭐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 싸움에 청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청년들. 과거에 없던 일이에요. 이 청년들이 와서 엄청나게 많은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살릴 큰 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치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자유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귀한 강연을 해주신 황교안 장로님, 대표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연에 이어서 질의응답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다음 순서는 우리 황교안 대표 방문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미주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 되시는 이재권 장로님께서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님, 사모님 이렇게 만나뵈서 고맙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서 우리와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한국의 실정, 한국이 어떻게 해서 살아나가야 할 방법을 제시해 준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감사드린 것은 많은 정치인들이 오고 가고 했지만은 보면은 가짜들이 많아요. 거짓말 하는 분들 많아요. 특히 우리 한국교환 대표님 만나서 반가운 것은, 고마운 것은 신앙인이라는가 모든 일을 신앙적인 입장에서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황교안 대표님의 용기, 결단, 그 행동을 참 고맙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참 공직을 그만두고 변호사 생활하면서 그래도 본인 말씀대로 조그마한 돈을 벌었는데 포기하고 공직에 들어가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딱 한 가지 큰 일을 하셔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통진당 빨갱이당을 해산시켜야 한다고 대통령이 건의해서 추진해서 결론적으로 통진당을 해산시켰습니다. 빨갱이 국회의원들 다 내쫓았습니다.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이건 보통적으로 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최근에 저는 용기 있는 결단을 또 저는 보았습니다. 대통령이 구속됐습니까? 그 이후에 서부지방법원에 우리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쳐들어갔습니다. 수십 명, 60명, 70명이 잡혀갔습니다. 그분들의 용기, 그분들의 결단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분들을 무료 변론을 해줄 변호사가 필요한 겁니다. 또 그분들이 형무소에 있을 때 돈 지급해주는 무슨 돈이라고 그러고요? 영치금입니까? 지금 운동을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돈을 지원하고 용기를 주고 누구도 국회의원 국민님들 변호사 되면 눈치 보느라고 나선 사람께서 우리 장로님께서 하셨어요. 그런 용기, 그런 결단 누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의 본인이 말씀하셨지만 불법과 부정과 불의가 난무하고 나라가 망가지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책임이 없는 사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자유혁신당을 창당했습니다. 그 용기 대단합니다.
물론 참사할 때는 본인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틀 만에 압수수색 당했는데 본인이 예측했을 거예요. 왜? 통진당을 해산했기 때문에 빨갱이 놈들이 보복하는 거예요. 이제 보복.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통진당을 해산했는 그런 죽였기 때문에 그놈들이 지금 보복하고 있는 기회를 만들어 압수수색 다 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일을 시작했던 용단, 용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요즘 최근에 우리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큰 일이 있었지요. 찰리 커크 암살당했잖아요. 그분과 관련된 일화 중에서 저는 마음속에 좀 깊이 기억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분이 평소에 말을 했지만 지금은 유명한 유언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I wanna be remembered, the courage, the faith. 나는 용기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억되기를 원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와서 그 사람이 유언이 되어버렸어요. 실제 세계인이, 미국 전 국민이 그분의 용기와 그분의 신앙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 시간 바라는 것은 우리 황교안 대표님 평소에 신앙적으로 용단을 갖고 불의와 불륜과 쌓은 그 용기가 모든 국민들에게 기억되기를, 영원히 기억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예, 귀한 감사의 말씀 전해주신 이재원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순서는 간단하게 우리 구호제창과 통성기도를 우리 김영근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자, 모이면 뭐 해야 되죠? 밥 먹고 가는 게 아니죠, 그죠? 싸워야죠, 그죠? 자, 손에 피켓 다 들어주세요. 피켓 없으신 분들 피켓 나눠주시고요. 네, 피켓 다 나눠주세요. 자,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네, 일어나서 태극기 왼손에 피켓 오른손에 제가 외치겠습니다. 부정선거 척결하여 자유민주 체제 확립하자! 확립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척결하여 자유민주 체제 확립하자! 가짜 대통령 이재명은 즉시 퇴진하라! 다시 한번 가짜 대통령 이재명은 즉시 퇴진하라! 3대 내란 특검은 즉시 해체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당장 속박하라! 이재명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국가 세력들은 종교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 자유민주주의에 기생하는 친중, 친북, 반국가 세력들을 중탄한다! 자, 마지막 가짜 대통령 이재명을 탄핵한다! 다시 한번 다시 합시다. 가짜 대통령 이재명을 탄핵한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다시 통성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부정선거가 척결돼 갖고 자유민주 체제가 확실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두 번째, 가짜 대통령 이재명을 퇴진시켜 주셔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세 번째, 내란 특검 즉시 해체하고 억울하게 옥상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석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주 오래전에 성령책에 손을 얹고 기적한 대한민국,
하나님 보호하사 지금 이 시간까지 왔지만 하나님 한국이 끊어지지 못한 신중 종북 좌파들에 의해서 나라의 구석구석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해주옵시고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보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민주주의에 꽂힌 부정선거가 친북 좌파들의 손에 의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손을 꺾어주옵시고 그들 모든 것을 무릎 꿇게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부정선거가 척결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확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1.8평밖에 되지 않는 옥에 갇혀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렵고 윤석열 대통령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3대 내란 특검 배치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속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주님 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부족함을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이 되게 만들어 주옵시고 비록 멀리 해외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아내 세상에 땅 대한민국을 하셔서 감사드리며 그 나라에서 우리가 통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부흥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에게 강물을 부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땅의 항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대항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을 임하소서. 하소서. 우리의 말씀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르다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내 거룩게 하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받으까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같이
앉으시고 잠깐요. 우리 자 혁신당의 우리 최고위원 우리 국대 떡볶이 김상현 대표님 잠깐 나와 주겠습니까? 예.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제가 아까 목사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집사님이에요. 목사님이 기도만 생각하면 좌판하고 그래서 우리 자 인사 좀.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현입니다.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님에 관한 제 경험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의 공산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공산화되었냐면은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이가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요. 3살, 5살, 6살, 그러니까 아들, 딸 이렇게 있습니다. 저를 안 닮았으니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아멘. 아내를 닮았습니다. 정말 제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을 주셨다는 그 의미를 자식을 낳아 보니까 더 실감하겠더라고요. 아이가 아프고 혹은 아이가 혹시나 죽을 일이 생긴다면은 대신 아프거나 대신 죽겠다 하는 생각이 금방 들더라고요. 제가 이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이들의 사진을 편집해서 그리고 어떤 때는 실시간으로 글자가 막 바뀌고 있는 거를 황교안 대표님이 그걸 또 찍으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요 어떤 기분이 드냐면요 그냥 혼자 방 안에 있어도 날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 그런데 황교안 대표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에 처하신 분입니다. 사실 그런 협박이 있으면은 아이는 어때? 요즘은 어때? 이런 얘기를 뭐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사고는요 한 번에 끝납니다. 찰리 커크도 계속적인 그런 협박이 있다가 뭐 이렇게 몇 번의 시도 끝에 죽는 게 아닙니다. 예, 한 번의 시도의 중상 혹은 죽음입니다. 예, 그렇게 위험에 처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저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은 살피는 것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요 진짜 믿는지 저는 엄청 자세하게 관찰합니다. 예. 그리고 제 신앙을 늘 얘기합니다. 공산주의도 얘기하고 동성애에 관해서도 얘기하고 뭐 낙태에 관해서도 얘기하고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꼭 얘기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살핍니다. 그리고 동성애 얘기했는데 쭈뼛쭈뼛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고 아 전도 대상자구나 하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워싱턴에 와서 느꼈던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자유와 혁신에 이제 입당하게 된 계기도 개인적으로 저는 자유혁신에 입당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님을 존경하고 지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들어와서 정당에서 활동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말이 길어질까봐 그걸 짧게 하자면은 정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입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황교안 대표님을 보라고 하시면서 세력을 따라가지 마라. 사람 많은데 쫓아가지 마라. 옳은 길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마음에 주시는데 너무 맞는 말이라 가지고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당비 한 달에 내면서 그냥 당원으로 그냥 저대로 그냥 활동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고위원으로 일하게 됐고 그리고 이번에 미국 워싱턴 DC에 미국과
한미 동맹을 위해서 그 외교를 위해서 대표님 오시는 길에 저도 배우는 마음으로 동행하게 됐고 이제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은요. 미국 제가 2, 3일 만에 바로 느꼈습니다. 미국 보수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분들이 한국 분들은 물론이고요. 이미 황교안 대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연결할까 고민하면서 왔는데 열린 문을 봤습니다. 그리고 미국 보수 정치인들은 성경을 빼고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 대화가 가능한 분은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황교안 대표님과 사모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대표님 최고 제가 줄 잘 서서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대표님께서 자유와 혁신에는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싸움은 하면 할수록 위험해질 것을 저는 압니다. 예. 제가 찰리 커크가 사고를 당했을 때요. 저는 정말 다르게 와닿았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찰리 커크의 유명세와는 비교도 안 되지만 저는 알거든요. 저도 이 싸움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싸우면 싸울수록 위험에 가까워집니다. 예. 황 대표님 1년 6개월 구형받고 여기 오셨어요. 예. 어떻게든 구속시키시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당에서 다음 타자가 누구겠습니까? 예. 2번이 아니라 3번이라도 너무 가깝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는 위험에 가까워지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도 정말 느꼈는데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공산주의는 우상숭배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다르시잖아요. 정말로 나라를 살리는 분들은 대통령이 아니라 목사님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미팅들이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요. 놀라운 미팅들이 있었고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좋기도 했는데 그런 미팅들을 다 100% 목사님들이 주도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와서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님의 저는 그리고 사모님과 그 두 분의 진짜 신앙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고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미국 보수 정치인들이 황교안 대표님과 사모님께 정말 트럼프에게 하는 것처럼 안수하고 기도하고 한참을 기도하고 예언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언하고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부흥 집회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여기 와서 또 배운 것은 우리 너무 감동했어요. 여기 계신 동포 어른들 께서 저는 너무 신기해요. 시민권이고 영주권자고 그러면 저 같으면 좀 한 발 빼고 있을 것 같아요. 안전하니까. 근데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시고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것보다 이상할 정도로 좀 놀라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저도 배웠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비를 잘하더라고요. 로비스트들이. 예. 그래서 우리 한인들을 한인 시민권자 그리고 영주권자를 포함해서 우리 동포 분들이 이 정치계에 한인 정치인들과 또 젊은이들을 잘 교육해 주셔가지고 의회에다가 보좌관으로 혹은 비서로 많이 집어넣고 우리의 한국과 미국과의 연결을 시켜주는데 그 집중해 주시면은 정말 큰 도움이 한국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존경하는 마음 드립니다. 유튜브 국대 떡볶이 들어가셔서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해주세요. 우리 잠깐 에쿠스 LA에서 우리 자유혁신당에다 저희들 당비를 내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 영주권자입니다. 아, 됐어. 저는 시민권 안 받고 살다 갈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에쿠스 LA 당비니까 써주시고 당원 가입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저기 손동일 목사님 나오셔서요. 우리 폐회기도와 식사기도 하고 다 같이 식사 나누시러 갖겠습니다. 손동일 목사님 4개월 동안 템비시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연사로 수고해 주시고요. 정말 너무 귀한 우리 동역자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유혁신당 대표이신 황교안 대표님, 장로님 모시고 우리 애국 교민들과 함께한 뜻깊은 자리 이제 마무리 제가 잠깐 기도하고 또 이어서 저희가 식사하면서 서로 교제할 텐데 식사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위중하고 공산 마귀 세력들의 나라가 이렇게 정말 침몰 당해가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와 정말 난국 속에서 정말 멀리 고국을 떠나 미국 땅에 살지만 이 정말 염려하고 근심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저희 애국 교민들이 오늘 이렇게 뜻깊게 자유혁신당 대표이신 황교안 장로님 대표님 또 김상현 최고위원을 모시고 참 귀한 그 간담회를 저희가 하면서 참 좋은 말씀도 듣고 다시 한번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오늘 이 모임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행사, 이 모임이 한 번으로 그치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우리 황 대표님과 또 최고위원님 또 사모님 이제 이 행사를 마치고 귀국하시지만 그 이후에도 저희가 또 마음을 또 연하고 합하고 함께해서 한국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한국이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 국권이 다시 회복되고 설 수 있도록 연합하여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귀국해서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협박과 위협과 어려운 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용기와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또 담대함과 또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영감으로 잘 계획하고 정말 나라를 위한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기에 모인 진심으로 조국을 사랑하는 우리 애국 교민들이 우리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실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을 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후원하고 지원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들을 다 모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 하나님, 망해가는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에제키엘의 그 눈물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정말로 공산주의 나라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힘이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는 너무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기도할 뿐이니 저희 기도의 불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왜 이렇게 잠잠합니까? 하나님,
교회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치하는 놈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가 왜 이러고 있습니까? 하나님, 목사들 회개하고 장로들 회개하고 성도들 회개하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게 하나님 눈물의 기도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미국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 발걸음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돌아가서 활동하실 때에도 우리 황 대표님 또 김 최고위원님 또 자유화혁신당 모든 동지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애국운동에 합류해서 나라가 바로 서는 일에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어서 제가 식사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임을 잘 마치고 은혜롭게 진행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식탁을 앞에 놓고 교제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주셨으니 저희들 육신도 강건해져서 저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정말 믿음을 지키며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을 합해 정말 큰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모든 시간 하나님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고, 또 이 모든 모임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또 이렇게 운영하는 그 손길들과 또 귀한 것으로 공개하고 대접하는 그 손길 하나님 기억하시고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신령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들과 사업장과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